정치권의 핵심 키워드로 대선 전국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 전국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소쿠리에 넣으세요. 확진자 투표가 지금 부실 관리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추은호 의원님, 21세기 대선에서 내 표를 소쿠리에 넣으라는 게 말이 되냐, 유권자들의 항의가 빗발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21세기에 과연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다?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한심하다는 표현을 넘어서 정말 다들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중앙선관위라는 조직이 만들어진 게 3차 개헌 때입니다.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4.19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선거를 제대로 관리하자, 헌법 기관화하자라고 한 것이 이제 그 3차 개헌에 담겨 있는데 거의 그 선관위가 중앙선관위가 역사가 한 60년이 되거든요. 네. 60년 되는데 60년 중앙선관위상 가장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일이 토요일 저녁에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선관위가 소쿨이나 뭐 비닐백, 쇼킹백의 투표 용지를 담은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 선거법 우리 그 151조에 보면은 하나의 선거의 투표구마다 선거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둘 수가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하나의 투표함밖에 없으니까 예. 선거 사무원이 그 확진자, 격리자의 투표한 걸 받아서 이렇게 넣겠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소쿨이라든가 이런 데 담았다라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 분들은 선거법 157조 4항에 보면은 선거인이 투표 참관인 앞에서 직접 투표하면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 직접 투표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이 조항을 선관위가 무시하고 제대로 간과한 예. 것이다라고 하고 비판하고 예.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사진을 보면 지금 종이 박스에다가 이 기표한 용지를 넣게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요. 비닐백에다 넣게 하거나 이게 오랜 시간 기다려서 어렵게 투표한 확진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선관위 얘기는 이거를 2020년 총선하고 2021년 그 보궐선거 때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관위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던 대로 했으니까 또 하던 대로 하겠다라는 거였고 뭐그 과정을 보면 이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국회에서 본투표의 경우에는 3월 9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 9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7시 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예산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전 투표에서도 별도의 확진자를 위한 시간을 확보를 했어야 된다. 6시 이후에 7시나 8시까지. 왜냐면 몰릴 거가 지금 하루에 20만 명씩 나오고 있으면은 그냥 단순 계산을 하면은 지금 격리된 사람만 한 150만 명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리겠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최대한 일을 안 하려고 했고 하던 대로 했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미 직접 선거와 그러니까 비밀 투표와 직접 투표라는 대원칙이 어떻게 보면 2020년부터 무너진 거예요. 다만 그때는 워낙 확진자가 적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냥 넘어간 거고 이런 잡음이 없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선관위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저께 선관위원장이 출근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난리통이 났는데 예. 왜냐하면은 대법관이 지금 겸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선거 뭐 지방 지역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도 보통 부장 판사들이 겸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다 알아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책임 소재도 예. 명확하지 않고 조금 예. 굉장히 다 면피로 소극적으로 하다가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추은호 의원님. 아니, 선관위는 선거만 준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선 체크를 허술하게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선거 원칙에도 위배가 되지만 많은 분들이 소쿠리에 넣다 보니까 들고 갈 때 옆에 다 봤다 누구 찍었는지 이거 비밀 투표 원칙에도 위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너무 한심하고 안타까워서 저에게도 토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경찰이 출동한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토요일 밤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앙선관위 방문을 해서
김세환 사무총장에 이렇게 항의를 한 예. 기사 본 적 있었죠.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원에 따르면은 김세환 사무총장이 일부 투표소에서 난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 자신의 참정권이 이렇게 왜곡되고 드러나는 것을 제대로 행사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항의를 난동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것이 바로 선관위의 문제 이걸 대하는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런 그 헌법기관이고 독립된 예산, 독립된 조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던 일만 하는 예. 갈라파고스적인 그런 조직이 이렇게 돼버린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았다 이런 논란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표를 안 된 거를 줘야 되는데 막 헷갈린 거죠. 사람들은 계속 오고 이거를 또 모아놓다가 사실은 투표함에 또 넣어야 되는데 모아두다가 보니까 이제 헷갈렸다라고 보고 이거를 이제 뭐 조직적 부정선거의 뭐 증거다라고 일부에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너무 많이 나간 거고 왜냐하면은 여야 모두 참관인이 보고 있거든요. 그 예. 상황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아닌데 지금 얼마나- 보시는 것처럼 예. 기표지에 윤석열 후보가 이미 찍혀 있는 기표지도 있고요. 부산에서 나왔다고 그러고요. 또 이재명 후보가 찍힌 기표지가 또 여러 곳에서 세 곳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과 부산에서 예. 이제 저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 이건 뭐 유불리를 따지고 그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굉장히 신뢰도가 낮아졌다. 지금 이 그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대선이 지금 초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표나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대선 불복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선관위에서 뭔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해명이 제대로 나왔습니까? 어제 두 차례 해명을 했었죠. 오전에 한 차례 있었고 저녁에 한 차례 또 나왔었고 지금 10시부터 중앙선관위에서 이래 본투표, 모레 투표에 대한 대책을 지금 이제 막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일단 본투표 당일에는 확진자 임시기표소를 없애겠다. 그러니까 별도의 장소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확진자들이나 격리자들이 저녁 6시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이후에 예. 6시부터 7시 반 사이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별도의 기표소가 아니라 같은 기표소를 이용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투표함도 그 동일한 같은 곳에 투표함에 넣는 넣겠다라고 걸로. 예. 하면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단 하나는 이제 동서를 분리하는 문제죠. 예. 동서를 분리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일단 사전 투표를 진행한 곳이 한 3,500개 좀 넘습니다. 그리고 일반 투표 경우는 3월 9일은 14,000여 곳이 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분산이 되고 예. 또 이제 일반 투표가 마친 다음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동선 분리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그리고 선관위가 한번 뜨거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요번은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일날 큰 혼선은 빚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참정권을 보장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거 확진자분들 추위에 떨면서 막 기다리다가 앞에 뭐 혼란도 빚어지고 투표도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럼 나 오늘 안 하겠다고 돌아간 분들이 있다 그래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은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본투표에 못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거기에서 예. 신분증까지 확인을 해서 한 경우에는 불가라고 합니다. 아. 투표를 본투표에서 하는 거가 불가라는 입장인데 예. 이거를 진짜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왜냐하면 그분들은 투표지를 받지도 않은 거잖아요. 받지도 않았는데 네. 거기에는 또 기록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투표지 받기 직전에 여기에 왔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지금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선관위가 뭐 데이터가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 굉장히 힘들겠죠. 왜냐면 네. 별도로 이를테면 이 사람은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따로 체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항의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몇 분이나 그런 분들이 계신지 이미 모르겠지만 투표지도 다 섞인 거잖아요. 다 그렇죠? 섞였죠. 예. 다 섞였고 지금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확진자가 몇 명이 와서 투표를 했는지 사전 투표에서 그것조차 아직 집계가 안 된 상황이에요. 물론 그 부분은 이제
체크가 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추후에 되기는 될 텐데 그 정도로 사실은 이번에 조금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관리가 덜 된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준비가 부족했다. 사실 예견됐잖아요. 계속 이때 20만 명 이상 나올 거라고 예견이 되는 상황인데 그거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대비가 거의 안 돼 예. 있었다라고 지금 확인이 된 거죠, 결국. 네. 확진자 같은 경우에 이제 투표용지가 발급이 돼서 이걸로 기표를 해서 투표함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냥 집에 갔는지 이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도 참 궁금한데 그러니까요. 선관에서 이제 지금 회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요. 그러면 만약에 확진되지 않은 일반 유권자들과 확진자들이 같은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하는 뭐 이런 방안이 나온다고 하면 일반 유권자들 투표가 다 끝난 이후에 확진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지. 왜냐하면 6시부터 할 수 있다고 해도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렇습니다. 6시 안 끝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일부 겹칠 가능성은 충분히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투표소 경우에는 사전 투표소는 보면은 뭐 대부분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합니다. 공간이 협소하죠. 그런데 일반 투표소 경우에는 주로 학교에서 많이들 합니다.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면 조금 더 여유 공간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 6시 이전에 오시는 그 확진자라든가 아니면은 격리자들 이분들은 일반 유권자들 투표를 마치지 않은 유권자들하고 좀 격리된 장소에서 대기시킬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예. 그런 전제들은 좀 선관위가 꼼꼼하게 지금이라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이틀 앞이라서요. 지금 이게 네. 제대로 준비가 될지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 민주당에서도 지금 송영길 대표 당장 책임자 이거 문책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했고요. 이재명 후보 본투표에서 혼선 재발을 반드시 방지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파행 논란 선관위가 책임져야 된다고 지적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이 사전투표 논란이 보수층 유권자의 분열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는데 어떤 점을 지적한 걸까요? 일단 아직도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중에서 좀 나이대가 많으신 그 고령층에서는 사전 투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뭐 이를테면 카톡방, 단톡방이라고 하죠. 이런 데서 막 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 많이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본투표에 가야 된다라는 네. 건데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 바로 저런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막 이재명이 먼저 찍혀 있는 게 나왔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뭐 몇 분 만나보니까 진짜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사전투표 이번에 많이 하라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항의 전화가 어마어마하게 왔답니다. 왜 사전투표 하라고 해서 이런 부정선거를 방치하고 조장했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분열의 의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예. 네.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노 위원장은 본투표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짧은 답변만 남겼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전선거 부실 논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우선은 본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의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좀 말씀을 나누실 예정이신가요? 국민께 사과 말씀을 따로 검찰 고발 당하셨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을 잠시 보셨는데 뭐 사과의 얘기가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오늘 회의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고요. 어쨌든 이게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중대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대안을 좀 제대로 내놓기를 바라겠고요. 어제 선관위가 2차례 해명 자료를 냈지만은 선관위 이름입니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아직 사과 유감 표명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출국기념을 안 했는데 저는 노정희 중앙선거위원장이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 고발하고 상관없이 아니면 탄핵 가능성도 여야 정치권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앞서 말한 난동이라는 표현을 한 김세환 사무총장 경우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국무위원급입니다. 예. 국무위원급 공무위원이 국회에서 탄핵하거나 이렇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과거에 몇 년 전에
그 교육부 공무원이 국장급이 국민을 개돼지로 표현해서 물러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당연히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일단 3월 9일 선거는 마치고 예. 거취를 밝히고 일단 당면한 그 선거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겠죠. 네. 네. 자, 오늘 회의 결과 어떤 내용이 나올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예. 근데 이 문제를 또 중요하게 보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일부에서는 이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혹시라도 이 대선 결과가 초근접 차이로 승패가 갈리게 되면 이거 결과에 좀 불복하는 그런 논란이 또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제 우려돼서 뭐 이거는 아주 사견입니다만 솔직히 얘기하면 누가 이기든 좀 큰 표차로 이겼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예. 예, 이게 왜냐하면 진짜 전국이 혼란으로 빠질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지금까지 최근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매우 근접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성토를 하는 게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이겼을 때 이를테면은 뭐 국민의힘이나 국민의 절반이 인정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까 봐 지금 강력하게 성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거를 좀 단호하게 정권이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역대 어느 선거보다 사전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이 높은 사전 투표율을 놓고 여야 모두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 높은 거의 절반 가까이 투표를 한 것으로 예. 보여지는데 누구한테 유리한지 그것을 지금 예측하기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일단 민주당은 호남에서 특히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예. 51%가 넘은 곳도 예. 있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런 그 사람들이 결집됐다라고 이렇게 서로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은 지금 전남, 전북, 광주 지역이 1, 2, 3위를 차지했거든요. 투표율이요. 원래 이렇게 투표율이 높습니까? 사전 투표율이? 원래 높았어요. 원래 높았는데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이제 호남이 사실은 민주당을 많이 지지한 거는 사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어떤 득표를 한 30%, 이준석 대표의 말에 따르면 30%까지 기대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저 정도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막판에는 좀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갔다가 막판에는 지금 다시 이재명 후보로 조금 결집하는 것도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예. 알 수가 없어요. 저거는 진짜 막판에. 대구는 33.9%거든요. 예, 지금 예. 그 전남 전북하고는 상당히 큰 격차인데 뭐 음. 사전 투표에 대한 뭐 인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이 반영이 된 거죠. 예. 특히 대구나 뭐 이를테면 뭐 경북, 경남 같은 경우에 고령층도 상대적으로 많고 보수층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위 말하는 사전 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이 여전히 좀 강해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부식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노력 많이 했는데 지금 뭐 도루묵이 됐다 이런 한탄들이 좀 당 내부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간단히요. 일부에서는 이번 사전 투표 이 논란 때문에 표 결집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요? 그건 막판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은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그래서 본투표날 다 총직결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들을 지지자들끼리 이제 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막판에 다 나오긴 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최종 저는 결과는 그 예. 사전 투표를 이렇게 높은 거를 보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예. 겁니다. 그 여야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했고 또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나도 코로나 걸릴지 모르니까 건강할 때 빨리 하자 이런 심리도 작용을 했을 거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를 한 2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벤트들에 좀 목말라 있는 것 아니냐. 아.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관심들이 분산이 됐을 텐데 네. 이런 정치적 이벤트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욕구들이 표출이 된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람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주변의 이야기를 참고하고 이렇게 휩쓸릴 예. 수가 있거든요. 요번은 다릅니다. 유권자들이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SNS라든가 혼자 판단해서 주체적으로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표 가치가 과거보다는 조금 더 무게가 있다. 그래서 투표율도 높고 사전 투표율도 높고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예. 아니냐 개인적으로 네.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표심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후보들은 주말 사이에 막판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부동산 정책 잘못됐다. 명운을 걸고 해결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말 사이에 서울 유세에 집중하면서 이런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어제 서울을 주로 이렇게 쭉 돌면서 대부분의 유세 시간을 부동산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만큼 서울 또 수도권 민심이 부동산을 분노한 민심이 아직도 선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그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제 반값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또 고위공직자들의 투기를 근절하는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점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그 이재명 후보로서는 가장 정확한 접근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해야 되고 그 부동산 민심을 분노한 민심을 달래는 데 집중하는 거, 그 선거 막판에 저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만큼은 문재인 정부와 내가 확실히 선을 긋겠다 이런 움직임으로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합동 유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합동 유세를 하면서 이런 점에서 좀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죠. 뭐 흑수저 연대라고 예, 뭐 이런 흑수저 연대. 예. 지칭을 하더라고요. 두 분 다 굉장히 어렵게 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수성가한 케이스니까. 그래서 두 사람의 뭐 케미스트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예.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좋아 보입니다. 밖에서 보더라도. 왜냐하면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이렇게 강점이 있다라는 게 두 사람의 어떤 뭐 어떤 이미지였잖아요. 그런 예. 부분들은 이제 많이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 전 부총리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 초대 이제 부총리를 했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진정성이 좀 더 이런 부동산 정책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비판을 했을 때 좀 더 진정성이 실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서울은 지금 사실은 2007년 이명박 후보를 제외하고는 항상 민주당 후보가 득표를 더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그렇군요.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이겼을 때도 문재인 후보가 더 많이 했고요. 예. 92년에도 김대중 후보가 김영삼 후보보다 서울에서는 이겼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지금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밀리면 사실은 가망이 없다라고 볼 정도로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이번 또 보니까 재보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대선에서만큼은 어쨌든 예. 계속 이겨왔는데 2007년을 빼놓고는 민주당이.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전력 투구 막판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고 또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주말 사이에 보면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지금 수도권, 서울 민심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히 서울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인데 이 텃밭이 위협받고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진 것으로 3월 2일까지 여론조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보면은 모든 구에서 25개 자치구에서 다 오세훈 후보가 이겼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 그때보다는 여론조사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뭐 부동산 요인이 컸다고 보는 거죠. 가장 핵심이죠. 예. 가장 핵심이고 아직도 그 부동산 문제가 서울 민심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나는 다르다, 차별화하다, 차별화를 시키고 나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흑수저 연대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시너지가 또 서울 유권자들에게는 어떤 힘을 미칠지 좀 지켜보겠고요. 주말 사이에 이제 산불로 피해가 이제 컸는데요. 경북 울진 지역 등에. 그런데 윤미향 의원의 SNS 글 때문에 또 여야 사이에 공방이 치열하더라고요. 그 글의 맥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 윤미향 의원이 올렸던 내용은 자연이 인간보다 훨씬 대단한 일을 한다라는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요 즈음으로 해서 화제가 나서 이를테면 이제 경북 지역에 화제가 났으니까 예를 들면은 불이 그쪽에 나서 이를테면 투표하러 많이 못 오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야권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이를테면 예. 지금 화면도 나가지만 김기현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비판을 했는데 예. 윤미향 의원 측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화제가 난 거는 3월 4일 11시 17분경에 울진 화재가 시작이 됐는데 이 예. 메시지를 올린 거는
오전 10시 49분에 게시를 했다. 그러니까 훨씬 앞이다. 예. 그래서 이건 상관이 없는 거고 사실은 태양광 이제 패널들 태양광 패널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멸종 위기종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환경운동가들한테 얘기를 듣고 이런 거를 이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자연이 더 대단하다, 그러니까 뭐 훨씬 인간보다 훨씬 대단한 일을 한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건데 오해를 받았다고 해서 오히려 야권이 이런 거를 좀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 올린 시점이 맞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산불하고 직접 연관짓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당원 게시판을 보더라도 이 산불을 선거에 좀 엮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 해프닝으로 윤미향 의원 거는 그쳐간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그 몰지각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유리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예. 그런 걸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은 윤미향 의원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자신은 항상 공격의 타깃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선거전 막판에는 좀 언행에 오해받을 일들은 아예 안 하는 것이 좋다. 예. 그런 것도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여야 후보 모두 화재 이재민들 찾아가서 또 위로하고 많은 모든 국민분들이 지금 산불 빨리 진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마음이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다음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를 바꾸시죠. 윤석열 외쳐주세요라고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과는 상당히 다른 뉘앙스인데 어쨌든 안철수 외치지 말고 윤석열 외쳐달라 이 얘기죠? 뭐 당연히 예.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저런 뭐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고 예.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냐 이 단일화가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많은 전망도 있었고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너무 마지막에 급작스럽게 한 것이 유권자를 우롱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비판들도 있었고 안철수 이제 대표죠. 안철수 전 후보 대표가 그래서 유권자들과 그러니까 당원들이었죠. 예. 정확하게는 이제 온라인 소통을 했는데 손가락을 안 대표가 끊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난달 23일에 그 투표한 다음에 후회하고 손가락 끊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그렇게 비판을 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우려가 많았어요. 하여간 어쨌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정권 교체다. 그리고 윤석열을 당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구호를 예. 바꾸시죠. 윤석열 이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이게 유세 참여하는 정도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단일화를 했을 때와는 네. 굉장히 다르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토요일 당일에는 이제 경기도 이천하고 서울 광지구 유세에 같이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는 대구로 가서 그 윤석열 후보랑 이제 별도로 동선으로 움직였고 오늘은 경기도 하남 그리고 화성 이 두 곳에서 이제 두 번째 합동 유세를 오늘 이제 전개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지난 2012년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이 아니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투표 당일날 외국으로 미국으로 출국하고 뭐 이런 해프닝들이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그때 비난들 지적들 이런 걸 염두에 둬서 마지막까지 지원 유세를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 광진구 유세에서는 이 두 명의 이준석 대표까지 쓰리샷이 연출이 됐습니다. 예. 예. 사진만 찍고 바로 그러니까 어디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다음 유세 일정 때문에 갔다 그러죠. 이준석 예, 대표가. 다음 유세 예. 일정 때문에 갔는데 이제 뭐 평가를 하기에는 계속 같이 붙어 다니기에는 좀 불편해서 그러니까 안철수, 이준석 두 분이 이제 붙어 다니기에는 좀 불편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해석들도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은 대선 승리를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좀 이렇게 합심하는 모습 그래서 세 명이서 이렇게 손을 번쩍 이렇게 든 것도 예. 그러니까 뭐 좌준석 뭐 우철수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로 좀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건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이야 당연히 이제 뭐 어떤 갈등 상황 이런 예. 것들이 불거지지 않을 텐데 대선 이후에는 또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겠죠. 기자들이 내용은 신경 안 쓰고 거의 뭐 안철수
대표랑 이준석 대표 서로 표정만 좀 지켜봤다는 얘기도 있는데 좀 냉랭했다 이렇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냉랭했으니까 냉랭했다고 썼겠죠. 예. 근데 실제 대화가 오가지는 않았다고 저도 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정치인들 만나면은 서로 농담도 하고 이렇게 뭐 어깨도 두드려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거의 냉랭했다라는 거는 여전히 좀 긴장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예. 어쨌든 정권 교체라는 걸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는 보내야 되니까 예. 같이 손도 들고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런 현장에서의 분위기도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이준석 대표의 발언 내용도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행정 경험 희망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두고도 또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여러 가지 안철수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판단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뭐냐면 그때 그 기자회견을 할 때 행정 경험을 하고 싶다는 표현도 했지만은 또 국민의힘이 어떻게 뭐 그 중도 정당으로 대중 정당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희망 두 가지 다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합당 과정에서 또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된다면은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은 인수위를 또 꾸려가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분석을 미리 당권 경쟁이 벌어질 거다 아니면 뭐 총리를 맡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좀 판단하기 좀 이른 감이 있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패배한다라면은 뭐 그런 논의 자체가 또 의미가 없는 거고요. 또 각자 도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유세가요. 생각해 보니까 오늘 하고 여야 후보들 내일이 마지막이잖아요. 예. 마지막 유세가 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린 이 쓰리샷 이게 마지막 유세에도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마지막 유세까지 나오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마지막에 특히 이제 조간 신문들 예. 9일날 아침에 조간 신문에 어떤 사진이 찍히느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쓰리샷을 의도적으로도 연출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예. 마지막 안철수 지지 흔들리는 전 안철수 후보 지지자의 그 표심 모으는데 그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겠죠. 다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네. 이후에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 왜냐하면 당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흡수 합당이다 얘기도 하고 있고 지방선거 나가려면 공천권 나야겠다 뭐 이런 것까지 하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과 연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 행정 경험 희망한다고 한 게 입각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거 지방 행정 의미일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이거 당이랑 논의해야 되는 문제다.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이준석 대표가 당이랑 논의해야 되는 거고 이준석 대표가 결정하는 거 아니고 뭐 공천관리위원회 아니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죠. 근데 그거를 구성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어떤 뭐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 부분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지금 대표가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정말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은 공천을 받을 수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나가서 이길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예. 경기도지사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은 경기도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거든요. 예. 정치 생명을 걸고 거기에 나갈까? 그것도 좀 의문이죠. 어쨌든 뭐 마지막 유세에서 쓰리샷 다시 연출되다면 그때 표정 관리 진짜 잘 해야겠네요.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